자, 고3 3월 거 36번 한번 가볼게요. 자, anger and empathy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화랑 그 다음에 뭐 공감이라고도 하고 감정이입이라고도 하거든요. 혼자 마음을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건 감정이 이입된 상태니까. 그러면 이거의 동사 표현을 좀 조심해 주긴 해야 돼. 동사 표현 어떻게 써? empathize. 그거는 그걸로 낚시하는데 그거 조심해 줘야 돼. 그거는 이거야. 조심해야 될 게 필기랑 같이 해도. 이건 강조하다야. 조심해 줘야 돼. 그래서 비슷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헷갈리게 장난질치 할 수는 있어. 오케이, 조심해 줘야 돼. 이게 명사형을 보면 다르거든. emphasis, empathize니까 동사형을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어. 조심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거야, 이거 동사형이. 자, 예를 들면 like matter and antimatter야. 이게 뭐 과학 얘기까지예요. 물질과 반물질처럼 두 개는 cannot exist in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동시간대 동시공간에 안에서 존재할 수 없대요. 그 얘기는 좀 돌려 표현하면 어려운 표현으로 양립 불가능한 표현이죠. incompatible. 자, 그래서 let's one in and you have to let others one 거야. 두 개 다 담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럼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뭐 해줘야 돼요? 보내줘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동시에 두 가지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 동시에 불가능한 거 상태에 따라서 쭉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지문이에요, 예문은. So when you shift your blame. 자, shift가 이동이죠. 너가 비난자를 공감으로 이동시킬 때 나와요. 이게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난자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공감적이면 그냥 비판이랑 공감은 같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 블레임이 뭘 상정하는 거야? 앵거를 상정하는 거지. 그럼 당연하겠지만 앵거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뭐겠어요? 일단 앵거 있고. 화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화난 정도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매드니스 얘기하는 거야, 매드니스. 얘는 좀 다른 표현을 광기로 쓰니까 얘는 됐고요. 퓨리. 나 비슷한 표현, 분노, rage. 그리고 W로 시작하는 분노 혹시 아는 거 있니? W 시작하는 분노, race. 뭐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화나 분노 계열들을 좀 기억해 두긴 해야 돼. 당연하겠지만 이 상태는 공감으로 감정이입이 되느냐고. 이 상태에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알겠지만 화가 나면 그 다음 액션이 공감이 안 돼요. 그렇잖아. 화를 내면 또 화를 내야 되니까. 화가 나면 You stop the persons. 자, 봐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네가 멈춘대요. 그 사람의 화나는 어떤 렌팅, 이 지금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즉시 네가 멈추게 해야 돼. 이 그 트랙에서 죽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트랙 안에서 그렇게 하는 도중에 죽는다는 얘기는 중단되다 멈추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And what about the persons? 그럼 사람 봐봐. 이거 어떠냐? 바로 방어하는 입장. 무슨 말이냐? 지금 블레임을 뭐로 보냐면 오펜시브, 공격적인 걸로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방어적인 입장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한 폭언을 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디펜스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그 폭언을 들은 사람이지.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 폭언이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초기에는 어때? This human punching bag 나왔어. 재밌는 표현 나왔다. 펀칭백이 뭐예요? 샌드백. 왜 샌드백이라는 표현 써요? 생각해봐. 분노라고 하는 거나 화는 방향성이 있죠. 분노는. 그럼 그 방향성이 있으면 그 방향에 해당하는 그 대상이 나의 분노를 받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 분노를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당연히 그럼 기분이 좌절하고 이러죠. 이유는 뭡니까? No matter what he is trying to mirror outward, the ignorant believers is blind to it.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자신이 아무리 이렇게 trying to mirror outward 이렇게 잘라봐야 돼.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주려고 해도 ignorant blame 이렇게 무지한 이렇게 잘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무지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분노에 뭐해 있어요? blind. 분노에 어떻게 되고 있어?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blind란 표현이 형용사로 맹인의 말고 하나도 알아둬야 돼, 이게 blind가. 기본적으로 맹인의가 맞죠. 맹인은 보지 못한다. 맹점 얘기할 때. 그리고 비슷한 건데 사실 같은 말이거든, 한자는. 맹목적이란 말 알아? 맹목적이란 표현 알아요? 맹목적도 눈이 먼 거거든?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 딴 건 안 보이고 그것만 할 때 우리가 맹목적인 뭐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되게 의외로 그러니까 맹인의라고 해서 보지 못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것만 보는 거, 그걸 보기 때문에 딴 건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게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잘 보면 블라인드가 안 보는 게 아니고 못 보는 게 아니야. 그것만 봐서 딴 게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 그때 우리가 맹목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내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하죠. 왜 말이 안 통해요? 화내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야. 이 감정, 이 불쾌한 감정을 다 입으로 바깥으로 막 뱉고 욕설하고 폭언하고 그러고만 집중하는 거죠. 화가 날 때는. 따라서 다른 건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녀가 자신의 어떤 그 외부로 이렇게 뭔가 열심히 잘 바깥으로 자신이나 이런 것을 뭘 보여주려고 애써도 그 무지한 비난자 같은 경우는 그걸 보지 못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비난받는 사람 입장에도 너가 틀렸다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할 때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그럼 여기서 그냥 누굴 얘기하는 거야? 휴먼 펀치백이요. 그럼 휴먼 펀치백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상대방한테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비난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절을 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화가 내는 사람이 있고 그 화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화의 대상자도 있어야 돼, 쉽게 말을 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persons who is under attack. 자,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야? 휴먼 샌드백이죠. 펀치백이죠. 이 사람은 is usually in the state of quiet. 조용하죠. 일반적으로 그래. 물론 서로 욕하고 싸울 수도 있거든. 근데 보통 한쪽에 막 뭐라 하면 다른 한쪽은 신기하게 되게 침착하게 듣고만 있는 경우가 있어. 얘가 포기 보든가? 그래, 지져라. 이러면서, 그치? 그래, 지져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런 느낌인가? 어쨌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물어보자. 그 화를 들은 사람은, 비난받은 사람은 빡이 칠까, 안 칠까? 안 쳐요? 무시하는데. 그래서 무시하지 마. 계속 욕해봐. 계속 비난하고. 그러면 그게 무시가 돼요? 아니면 무시하는 척 하든 간에 실제로 뭐 하는데? 거의 컨트롤 레이지. 가까스로 힘겹게 분노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조절하는 거야? 비난받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진추론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건 기억해둬야 돼. 지진추론이 좀 헷갈려, 문제가. 자, suddenly.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데 블레이머가, 즉 비난자가 알게 된다는 얘기야. 얼마나 슬프고 화나고 무섭고 외로운지. 누구를? 상대방을. 왜? 화난 순간에서는 누구의 감정만 신경 쓰지? 본인 감정. 근데 화를 다 내면 이게 알겠지만 화가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화를 많이 내본 사람은 알아. 화가 일정 공간 약간 피크를 치다가 서서히 식지 않니? 계속 화나니? 아니야? 화 내본 적 없니? 그쵸? 아마 알잖아. 이게 화가 확 올랐다가 불 같아가지고, 화는 이미지가 불이잖아. 물이 아니라, 그잖아. 식어버리지. 그때서야 들어오기 시작하죠. 내가 너무 말 심하게 했나, 이렇게. 그래서 디펜더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자연스럽게 비난자가 누가 되는 거야? 동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했어? 이거? 화를 일정 정도 내다가 도중에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가 블라인드가 깨진 거지.
그 전까지는 자기가 맹목적으로 화내는 거 집중하다가 그게 깨져버린 상태지, 그지? 즉, 약간 어떤 느낌일까? 이게 좀 추상적이면 그 사람을 뭐 하게 돼버린 거지? 공감 또는 공감천외.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표현인데, 이때 이해하다는 understand가 아니야. comprehend가 아니야. 이때는 appreciate를 써야 돼. 딱 맞는 표현이 이해라는 표현 중에. 널 감상하다만 알고 있죠?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 이거 appreciate 했다 그래요. When the defender feels. 이 defender, 지금 이 방어자. 그러니까 방어자 말이 좀 웃긴데 비난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비난하는 사람은 공격자라고 하는 거니까. 비난받은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의 느낌이 understood by the blamers and 이 지금 비난자에 의해서 이해가 지금 돼. 그리고 that they are on the same side. 같은 편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feel 다음에 여기서 understood by라고 해서 얘는 pp고 이건 지금 대수로 feel 대수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줘야 돼. There's nothing to defend against. 거기에 대해서 뭐 할 게 없대요. 그러면 방어할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개념이 나와. 야, 공격하는 사람만 무기가 있냐? 방어하는 사람도 무기 있지 않아요? 그치? 방어는 뭐로 해요? 보통 기본적으로. 벽이요. 아까 얘기했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벽을 쳐버리지. 쉽게 말하면. 그죠? 비슷한 표현은 뭐예요? 배리어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그런 의미라면 배리어도 가능하겠죠. 가봐. 그래서 with their his unspoken rage 그의 말하지 않은 침묵한 상태로 말하지 않은 분노나 좌절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여기선 사라지다지만 실제 이미지는 뭐야? 아니 좌절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꺾이는 거야 좌절이? 좌절이 꺾여요? 아니지 좌절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원래 있다가 분노가 있다가 근데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쌓여있던 눈이 녹는 느낌이지. 그래서 dissolve란 표현으로 문학적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 dissolve, resolve 계열로 해결되다라는 표현이야. 물론 dissolve는 녹다야 원래. 고체 같은 게 이제 액체에 녹는 걸 얘기해. 포인트는 뭐야? 사라지다 계열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the relief from the no longer 더 이상 공포나 증오의 느낌이 이 비난자의 느낌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좋아했겠냐고 내가 욕 같은 욕하는데 기분 나쁘게 막 욕하는데 폭언을 하는데 싫겠죠 당연히 때리고 싶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런 공포나 두려움이나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triggers a tremendous rush of gratitude. 뭐야? 이 말 좀 웃긴데. 감사의 마음을 촉진시킨대요. 이 말 이해 가요? 왜냐면 위기 상황으로 만들었던 게 어느 순간 위기 상황이 사라지지. 그러면 위기 상황에 살려면 맨 처음에 드는 감정은 뭐예요? 이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안도감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약간 글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비난하는 사람, 나 욕한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죠? 그지? 그리고 miraculous. 아주 기적적으로 the person's quiet rage turn into forgiveness. 뭐야? 용서가 된대. 비난한 사람이 용서가 아니라 비난받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를 하는 거야. 그리고 beyond 그걸 넘어서 기꺼이 to work toward the solution. 해결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 지금 무슨 말이야? 분노가 사라지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공감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에요. 흐름은 알겠죠?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여러분 생각이 이해가 안 가지만 요거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다음 질문 가보시면 자, when a young child, 자, 어린아이가 see cloud, 구름을 본대요. 기본적으로 구름을 본다면 목적어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역동사. 그래서, 이거 지각동사니까 원형을 써야 되겠죠? ing도 가능은 해요. 참고로 move도 가능하고 moving도 가능하네요. 둘 다 가능해. 자, across the sky. 그 하늘에서 떠다니는 이 구름을 지금 볼 때.
The cloud, 구름은 may seem alive. 자, 뭐야?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야. 비슷한 표현에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다라는 표현 동사가 있거든? 안 단어 있나? 살아 움직이다라는 표현이 핵심이야. 생동, 그런 느낌도 강해요. 뭐냐면 animate라는 표현이 있어. 살아 움직이다라는 표현이야. 이거 명사 표현 뭐예요? 맞아, 애니메이션이야.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아는데 애니메이트를 몰라 애들이. 그럼 앞에 in을 붙이면 뭐가 됐어? in animate 하면 뜻이 뭐가 될까? 정반대가 되겠지. 무생물화되다. 어떤 건지 알겠죠? 살아있는 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되다야. 그래서 이어 가볼게. But if one sea cloud is freely land 돼 있어. 사실 우리가 구름을 비유할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비유하는 게 흰색 뭉게뭉게한 느낌이니까 당연히 뭐에 예시를 들겠어? 양. 자, 쉽이 왜 아닌 줄 알죠? 왜 램이야? 쉽이 아니라 어린 양이었어. 그래요. 맞아. 어린 양은 뭐라고요? 그래서 그치. 쉽은 그래서 일반 양을 얘기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린 양을 램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요리에도 많이 나오죠. 왜냐면 어린 양이 맛있거든요. 아니, 어린 양고기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쇠한 양보다는 더 덜 지기고 냄새도 안 나거든요, 보면은. 자, 여러분 이상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진짜 어린 양이야.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어린 양으로 보면 metaphorical chains, 이 지금 메타포, 은유적인 하나의 연쇄작용이 begin to neutralize the fear 돼 있어. 공포를 여기서 neutralize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직역하면은 중화하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만들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목표값이 100이야, 빵이야? 중화는? 빵이지, 그치? 중화반응처럼, 그죠? 예를 들면, 그잖아. 우리말로 상쇄 말 돼요? 영어로 뭐예요? offset. 그럼 적어도 봐. 상쇄되라는 표현이지. 공포감이. 무슨 말이냐? The crowd may still be thought of alive. 살아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무섭지는 않대. 근데 봐봐. 여기서 혹시 두 친구들 중에서 구름 무서운 친구 있어요? 없지. 어린아이들은 왜 살아있으면 무섭다고 생각을 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살아있다라는 거의 이미지가 뭐냐면 예측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쉽죠. 왜냐면 죽어있는 것들이니까. 그잖아. 근데 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약간은 무서울 수 있어. 그죠? 만약에 책상이 움직이거나 아침에 잘 맘대로 움직이면 그럼 여러분 공포영화잖아. 그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 구름이라는 걸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진 않다는 얘기야. 왜냐면 어린 양이니까. 이랬죠? 뭔 얘기인지. 아이 입장에서 보는 거야. 아이 입장에서 봐봐. 얘가 만약에 막 구름이 떨어져가지고 깔려 죽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예를 들면 꼬맹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것까지 없나? 순수한 친구 없나?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두 가지인데 neutralization은 아까 알겠죠?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잘 이해할 거야. 이게 억압이거든, 이 표현이. possible, 가능한 전략이죠.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야. 참고로 억압은 뭐겠어요? 왜 나겠어? 여기서 억제 억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이 괜찮다 아니면 이거 자체가 구름이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주입시키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생각이 확장되는 걸 막는 거지. 쉽게 말하면 구름이 걸 죽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확장 생각을 막는 거지. 그래서 그런 느낌의 억제 억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둘 다가 아니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 글의 주제지, 핵심이지. 그걸 잡으면 글이 끝나는 거야. 그 구조는. 보자. Faced with the moving cloud, 움직이는 이 구름을 보면 직면하면 child can theorize about their movement. 그 움직임이 구름의 움직임이 뭐와 같다고? 구름이 더 이상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얘기했죠.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표현 뭐야? inanimate야. 그래서 합쳐서 이거 말하고 싶어서 아까 선생님 animate 얘기한 거야. 이걸 말하고 싶어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 지고 합쳐서
구름이 inanimate하다. 구름이 더 이상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라이브, 리빙이라는 얘기는 불안해요. 왜냐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죽어있는 사물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거든. 사람 생명체보다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덜 불안한 거죠. 이 개념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이걸 이해가. 오케이? 떼봅시다. 길이 길게 나와. Cloud movement become 이 구름의 움직임이 그래서 differentiate from the kind of movement that make things live.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살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런 움직임, 살아 있다라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관한 차별화가 된 거야. 이유는 뭐냐면 the cloud move only if they push the wind they 있어. 무슨 말이냐? 구름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없어요? 구름은 바람이 불어야죠. 그런 자체 생성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걸 칠드런한테 얘기하기 좀 힘드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애한테 하니까. 그래서 구름은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보내지는 거지. 그럼 당연하겠지만, 푸시란 표현이 꽤 중요한 거야. 왜? 푸시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지어지는 거야. 바람은 살아날 수 있죠. 그 비유를 했을 때 은유적으로. 근데 구름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바람은 또 괜찮아요. 왜냐면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애들이 안 무서워해요. 눈에 안 보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무서워하는 거야. 간혹가다 이거 질문 설명하면은 쌤 바람도 그러면은 이게 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눈에 안 보이면 또 괜찮아요. And what can move without the push? 자, 뭐냐? 이렇게 바깥.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람이지만 바람이 의미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external force. 외부의 힘이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What can move without the pushes from the outside? 이거 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근거를 내리는 거야. 즉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가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생각하면 되구나. 산 사자가 무서워요? 죽은 사자가 무서워요? 살아있는 사자, 죽은 사자 중에서 당연히. 죽은 거 무서워요? 살아있는 게 더 무섭죠. 아니야? 아니야? 죽은 사자가 더 무서워 하는 사람 없죠? 앞에 죽은 사자가 있으면 좋겠어? 산 사자가 있으면 좋겠어? 바로 앞에.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죽은 수사가 있으면 이걸 주민의 어딘가에 네가 본인이 죽는다는 생각 안 해봤어? 그게 아니라 산 사자가 죽어있는 사자가 있다는 거. 이거 찾아내. 거기 애가 어딘가에 또 있다는 거. 아, 너희 너무 논리적이야. 자, 어쨌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이지 않다,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 덜 무섭다. 이 지문의 핵심 논리야. 살아있지 않는 것은 덜 무섭다는 얘기야. 오케이? 가봐. Children develop the theoretical. 이거 가렸는데 잠깐만요. Children develop the theoretical construct. 이런 어떤 이론적인 구조를 지금 하는 거야. 아이들이 이런 걸 발달시키는 거죠. 이론적 구조를. 이게 뭐냐? Separate from the motion. Motion of cloud랑 motion of people. 사람과 동물의 것을 구분하는 구조야. 뭐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움직이는 공포, 움직이는 구름의 공포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럼 사람이 아닌가?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If things seem uncomfortable.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게 있어요. On the borders between the alive and not alive. 이런 애매한 거. 움직임만 봤을 때는 애매한 게 있거든요. 아, 저게 움직이는 게 사람 같은 거, 사람 같지 않은 건가? 그래서 생명체 같은 거가 아닌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최근에 영화 한 것 중에 노비라고 있었거든? 혹시 본 적 있니? 안 봤죠, 노.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우주선, UFO로,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스포를 약간 하자면, UFO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 그 광고, 그 감독이 어스랑 그 다음에 또 뭐 있는데? 되게 유명했던 거? 모르겠어.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
딥 뭔가? 아무튼 그래서 조던필 감독이 이제 만든 작품인데 거기서 이제 광고는 그렇게 했어. 나도 뒤통수 맞았어. 영화 보고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분명히 UFO거든. UFO가 막 사람들 막 빠지고 막 그래. 근데 알고 보니 그게 UFO가 아니야. 동물이야. 그게 되게 아이러니했었거든. 생명체야, 그러니까. 되게 웃겼어.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 살아 움직이는 게 그렇게 날아다니면 더 무서울 거란 말이야. 그게 죽어 있는 UFO 그냥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거에서 이렇게 약간 불편을 한다면 use logic, 이 로직을 활용하라는 거죠. 뭐냐? 재정의예요. 그 바운더리를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things falls more. 자, 여기서 fall은 떨어지다가 아니야. 딱 맞다란 표현이야. 알맞다란 표현이야. 맞다, 알맞다. 더 지금 into place. 그거에 딱 알맞은 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다시 재정해. 얘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아까도 뭐야? 구름이 무서운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인간, 동물처럼. If you scare you, 그게 너를 무섭게 한다면 make a theory, 이론을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돼. 귀신 무섭잖아. 귀신 무섭잖아. 무서운 이미지잖아. 그죠? 그럼 귀신을 덜 무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거지. 예를 들면. 아니, 간다? 아니, 이 글하고 연결해보라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온더리를 바꾸면 돼. 좀 귀엽게 생기면 돼요. 그렇지. 귀엽게 생기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귀신이 조금 사람한테 해를 가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런 움직임은 해를 가하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은 해를 가하지 않는 움직임 관찰을 했을 때 그럼 대부분의 귀신들이 해를 가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낸다면 무서워할 이유 뭐 있어? 라는 거지. 즉 뭐냐면 바운더리를 재정립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해했어 이거? 해봐. 생각해봐. 이거 지금 구름 자체가 중요한 메인 테마는 아니야. 오케이? 맨 처음에 나왔던 띠오라이스거든? 이론화 시키면 이거 해당하는 것을 다시 재정립하거나 이론화를 하면 두려움은 줄어든다라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그치? 한번 해보시고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추얼라이즈라는 표현이야. 리추얼 뜻이 뭐냐? 우리가 어떤 의식이라고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아? 세레모니 있지. 리추얼이 있어요. 또 뭐 아는 거 있어? 의식 얘기할 때? 사실 세레모니는 셀리브레이트에서 나온 어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축하의 목적이 있거든. 좋은 거에 대한 거고요. 리추얼은 의례만 의식하지. 잘 봐. 이 단어가 생각보다 가벼운 단어야. 너희 일반적으로 의식 생각하면 뭐 생각해? 정석적으로 보면은. 기우제. 그런 거. 제사 같은 거지. 그래서 리추얼 맞거든요. 좀 어려워. 잘 봐야 돼. 나는 자기 전에 꼭 이를 3분 이상 닦아야 돼. 그래야 잠이 와. 매일 그렇게 내가 자기 전에 이 3분이나 계속 서울 닦아. 깨끗한 마음으로. 그치? 그치. 그럼 그것도 리추얼이라고 해요. 이게 가벼운 줄 알겠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리추얼이라고 해요. 이해됐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사 그 느낌이 뿐만 아니야.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그 두 번째 의미를 조심해줘야 돼. 그 의식이 맞긴 맞거든? 여기서 말한 거는 일상도 포함하는 거야. 되게 생각보다 가벼운 단어를 생각해둬야 돼, 리추얼을. 오케이? 볼게요, 그러면. Many of the rituals, 많은 이렇게 ritualized 된 어떤 display upon by animal. 동물에 의해서 수행되는 이런 의식화된 어떤 상당수의 전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것이 look so bizarre. 이상하게 보인대요, 우리는. So, 대동그라미. 그래서 we wonder how they come about. 왜 그거 how they come why거든요. 왜 그 표현이 생겨났는지가 궁금한데요. 특히 뭐야? 동물들이 행하는 거에 대한 의례화된 표현 중. 즉 쉽게 말하면 이제 동물들과 관련된 표현이거든.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울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동물들이 수행하는 의식화된 바깥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지. 이거지. 동물들이 예를 들면 특정 행동 반복해. 특정 행동 반복하고 그걸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그걸 의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일본 원숭이는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자꾸 그 음식을 물에 자꾸 넣는 습관이 있어. 아, 너구리가 그런가? 라쿤 응, 너구리 그거 알지? 스펀지에서 너 봤죠 그거? 겁나 슬프지, 그치? 나도 봤어요. 옛날에 스펀지에서 했었거든, 그거 아마, 그쵸? 겁나 슬픈 그거였어, 그치? 참. 어쨌든 그걸 보는 거야. 보자.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는 리추얼이지만 실제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지. 이런 느낌이 좀 강하지. 습관화된 느낌이 강하지. 좀 더 habituated라든지. 습관화된 이런 표현이거든. 자, 보자 한번. Most of various forms of signals. 자, 어떤 여기서는 신호의 다양한 형태인데 that are used by different species of animal. 다른 종류의 동물들, 즉 동물들의 각각 다른 종류들이 하는 신호. 여기서 말하는 신호지만 실제 표현이다 이거. 왜냐면은 얘가 신호라고 전파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뭐 아까 뭐 음식물 씻는 거라지 이것도 그냥 신호거든. 이것이 have not arisen fresh in each separate species. 각각 종에서 새로 생겨난, 물어보자. 어프레시니까 새로지, 신선한 거지. 신선한 게 아니란 얘기가 무슨 말이야? 약간 이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아? 관습적이에요. 새로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쭉 이어서 계속 해온다는 거야. 라쿤이 음식물 씻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오던 거잖아. 부모 세대부터. 부모 더 이은 세대부터. 그죠? 그런 거니까. 그럼 요 두 개에서 포함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행동을 왜 하는지, 특정 행동을 반복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의식화된 행동을. 동물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을까? 왜 사람이 자기 전에 이를 3분 동안 닦는지 또는 몇 분 닦는지에 대해서 마찬가지지 그냥 그것도 의식화된 행동이니까. As one species, 잘 봐요. 하나의 종이 evolve into another, 다른 종으로 다른 어떤 particular form of signaling, 이 신호를 보내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런 종으로 지금 진화를 한다는 얘기죠. 진화를 하고 특별히 그 지금 신호를 보내는 지금 종이 이렇게 왜 maybe 패스트인 줄 알겠죠? 이거 뭘 받는 거야? 프레시하지 않다는 거 받는 거예요. 그치?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owing to 뭐 때문이죠? 뭐 때문에? The effect of both chin. 일단 유전자가 하나 보이죠? 선천적. 왜 라쿤이 우리가 신서 유전적으로 돼 있는 걸 수 있어. 그 행동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뭐야? 부모의 행동을 학습이 보고 배운 거겠죠. 그렇지. 둘 다 여기 치는 거야. Some signal, 몇몇 시그널 어때요? Have significant across the many species. 다양한 종에 걸쳐 하는 게 있고요. So remain much of the same. 똑같다는 거야. 수세대에 걸쳐서. 그 다음에 다양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에 대해서 같은 거는 이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유전적인 거지. 이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새 같은 경우도 같은 색과 같은 경우는 비슷한 유사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건 유전자에 담긴 정보겠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그러나 많은 신호들, 많은 이런 의식화된 신호들은 뭐냐? As they pass from the generation to generation by whatever means. 그 의미가 뭐든 상관없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봤을 때 왜? 그거 있잖아. 그 원숭이 같은 경우는 일부 원숭이들은 그 씻어 먹지 않냐? 씻어 먹어. 이 고구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닷물에 대해서 씻어 먹거든. 근데 그 씻어 먹게 하는 그게 특정한 섬에서 시작이 된 경우가 많아. 원숭이가 원래 유전적으로 씻어 먹는 게 아니라 배운 거지. 이렇게 먹으니까 좋더라 이걸 배우게 된 거죠. 또 약간 머리가 똑똑한 이런 영장류 중에서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어. 유인원 중에서는 뭐도 있냐면은 예를 들면 온천 같은 따뜻한 물에다가 익혀 먹는 거야. 고구마 이런 거를. 근데 그게 유전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우연히 해봤는데 맛있는 거지. 참고로 고구마 계열은 너희도 알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당도가 올라가거든. 그냥 생 고구마보다 더 달잖아. 익힌 고구마. 그런 원리로 본다면 이런 것들은 학습으로 이루어진 거지. 세대에서 넘어온 거지. 그 정보가. 그래서 go through changes that make them either more elaborate, 더 정교하고
약간 단순하게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어떤 변화를 경험한다는 얘기야. 고스로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경험이란 표현에서. 오케이? 그럼 이쪽은 유전자죠. 이쪽은 뭐야? 교훈.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습득된이라는 표현 가능하죠, 이거는. 학습된 거니까. 그럼 습득 영어로 뭐예요? A로 시작하는 거. 습득. 습득. 업슈 말고. acquisition. 잠깐만. AC인데? 소리. AC. 이렇게. 근데 뭐, acquire가 동사거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If we examine closely related species, 이런 정도를 면밀히 가까이서 관찰해보면, we can often see slight variation. 약간의 variation이 있다고요. 다양함이. In particular display. 그래서, we can piece together a explanation. 이 설명에 대한 거를 이 조각들을 합친다는 거야. For the spread of the displaying across the species. 그 종 사이에 널리 퍼진 하나의 관습이나 이런 신호나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가 나왔죠. 시그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지문 내에서는. Some very elaborate. 이런 몇몇 정교한 이런 신호나 그런 어떤 이 자신의 특성, 이 동물들의 특성 이런 것이 may have begun as a simpler version of the same behavior pattern. 똑같은 행동 패턴에서 약간 더 단순화된 버전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more elaborate, 더 정교한, that the more elaborate, 더 정교한 거지. As they develop, 그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were passed on from the generation,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그럼 얘는 이 자체는 뭔가 유전적인 변화가 발생을 한 거고 이거는 뭐냐면 학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그것은 좀 더 강화되고 조금 더 디테일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이 끝나요. 이제 약간 뭐 안 닦은 글 같죠? 가장 큰 포인트는 뭐야, 그러니까? 둘 다의 요소에 의해서 동물들 행동이 이렇게 시그널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가 핵심 내용이야. 오케이, 캐치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자, 다음 좀 볼게요, 한번. 자, Carol Ames, Dean of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Michigan State University. 미시간대 대학교의 사범대학의 딘 학장이거든요. 명칭을 본다면. 학자, 캐롤 에임이 포인트아웃, 지적을 했어요. That it isn't a quantitative changes in the behavior 돼 있어. quantitative, 최근에 이거 들어본 놈 아닙니다, 너? 아닌가? 처음 들어봤니? 한번 공부했었는데, 양적이죠. 그럼 반대가 뭐야? 질적인, 영어로 뭐야? qualitative. 양적인 변화가 아니래요. 그럼 당연히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뭐적인 변화야? 질적인 변화. 즉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In the behavior, 그 행동에 대해서, such as requiring students to spend more hours in the front of book or a worksheet. 그래서 학생들이 책이나 학습지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여드려 요구하는 것 같은 뭐가 help children to learn better, 더 잘 배우기 위한 뭐야? 바로 여기에 나오는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children's to learn better,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도록 하는 행동에서의 변화는 양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언어 계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얘가 공부를 반짝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완전히 그 내가 생각하는 형태가 달라져야 돼. 나의 어떤 관점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공부를 더 많이 했다. 그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거는 양적이야, 질적이야? 질적인 걸로 보는 거야. 양적이 아니라 질적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를 드는 게. 이해됐죠? 다음 밑에 가볼게요. 한번.
Rather it's qualitative. 오히려 그건 뭐냐? 질적인 변화라는 거야. In the way that 여기서는 대시 생략돼 있거든요. 학생들이 view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이렇게 그 업무와 관련된 걸로 본대요. 여기서는 과업이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engage in the process of learning 학습의 과정에 참여를 하고요. And then respond to the learning activity 이렇게 학습 활동과 그 다음 상황에서의 잘 반응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뭘 좀 더하고 그 얘기가 아니죠. 완전히 지금 적극적인 태도로 달라진 거지. 그럼 이거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질적인 변화예요? 뭐가 질적인 변화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도 위에 나왔잖아. 바로 지금 아이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가 발생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죠?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주제는 그래서. 그래, 흐름은, 핵심 내용은. 오케이? 자, in turn, 차례로. This attitude, 이런 태도랑 이런 반응이 on the part of the student, 학생들이 이런 반응이 emerge from, 뭐로부터 발생하다. come 계열이야, appear 계열이야, 그래서. 계열은. 나타나다. From the way teachers, 선생님이 생각이야 하는 방식으로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거는 양적인 거를 줘야 하냐, 질적인 걸 좋아하냐라고 보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은 사실 양적인 수업이 더 가까워요. 학습 양이 돼야 되거든. 일단 단어 양이 돼야 되고. The way that they have organized their classroom. 이 학교에서 이렇게 조직화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if the goal 그 목표가 is to figure out how the best to cover the curriculum. 그 커리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1년의 1년 표 같은 거 있죠. 커리큘럼. 그 커리큘럼을 지금 커버하는 것이 베스트. 가장 얼마큼 잘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잘 이렇게 담당을 하고 할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다라고 한다면 to fill the student with fact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로 가득 채운대요. Then it might seem appropriate 적절하게 보인다는 거야. To try to maximize time on task. 시간을 최대화하는 거야. 예를 들면 숙제하는 시간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돌려서 얘기하면. 지금 내가 물어본 게 뭐냐면, 지금 커리큘럼을 가장 최고로 채우는 거야.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우는 거죠. 아이들의 어떤 이런 팩트, 어떤 배워야 될 사실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막 채우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최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숙제하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뭔가 아이가 스스로 최대화. 근데 포인트는 맥시마이즈 타임이거든. 이게 중요하거든. 맥시마이즈 타임은 퀄리티브야, 퀀티테이티브야? 그래서 그래. 퀀티티잖아, 이거는. 양이잖아. 질이 아니라. 그럼 아마 뒤집을걸? 왜냐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양이야, 질이야? 그래서. 그러면 실컷 양 얘기하고 아마 뒤에 벗이 나올 텐데 나왔네. 그치? 그러나 뒤집어버려 봐라. 그래서 이걸 봐야 돼. 말하고 싶은 건 퀄리테이티브야. 그럼 당연하겠지만 퀄리티라는 명사 표현을 좀 기억해 두면 좋겠지. 퀄리티 그 질 명사 표현이 퀄리티. 그다음 퀀티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that's likely that to have the positive. 긍정적인 영향을 지니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On the critical variables that aim is identifying. 이 Amy가 지금 밝히고 있는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못 끼칠 거예요. 왜? Amy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변수는 뭔데요? 양적인 거에 대해서. Perhaps, 아마도. It makes sense. 이해가 갈 거래. 합당하대요. 비슷한 표현으로 it is sensible이야.
자, to see education. 교육을 뭐로 보는 거예요? As being less how much the teachers covers.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커버, 담당하시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적게 보는 거야. 그리고 more about the what the student. 아이들이 지금 발견하기에 그 더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이 타당할 거래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지금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거야. 어떤 관점인데? 어떤 관점인데? 이 관점이 뭔데요? 이거 위에 거요. 이게 뭔데요? 퀀티테이티브요. 그러니까 사실은 퀄리티는 아까 몇 개 그거밖에 안 나왔어. 문장 내문에서는. 자, more times on to do things. 더 많은 시간을 더 드린다고 해서 그러한 움직임을 야기할 것을 하지 못할 거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대시부터 그 이동에 대한 그 이동이 뭔데요? 양에서 질로 변하는 거예요. 결과로 질로 변하는 거예요. 캐치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었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결국은 질이 더 좋다 이거죠? 맞아, 그게 핵심이야. 이 글의 핵심은 그게 있어요. 보면은 심플해요, 내용은. 야,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지어보자. 안 되겠다. 그리고 내일 선생님이 4일부터 4, 5까지 진행을 할게요. 긴 거, 루즈한 거. 그거랑 아마 OX 퀴즈에 대한 거 해설도 같이 해줄게, 선생님 그때. 내일. 오케이. 그러면 이번 주 다 배운 거죠?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은 아니다. 한 공부를 더 할 것 같지 않아? 그치? 전범위 공부를 하려면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의 시험을 보고 이번 주 화요일은 이거 뭐냐 요거 조금 남은 거에서 OX 퀴즈를 좀 더 이어서 하시면 할게요. 그러면. 토요일도 일찍 가야 돼. 아, 알았어. 시험부터 처음 볼 거야. 토요일은 왜냐면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어법에서 2차 진도 나가거든, 세명같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용이 싹 다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오케이. 볼게요. 요거 하나 40분 가보자 한번. 본 김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보자. Why would language and religion. 언어와 지역이 왜 증가할까라는 거예요. 급격하게 적도 주변에. 자, 언어랑 사실 이 지역을 묶기도 좀 그러긴 하거든, 사실. 언어와 종교?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미안해요. 내가 지금 리전을 착각했어요, 선생님이. 리전이 아니죠? 종교네. 큰일 나면 종교네. 큰일 날 뻔했네. 소리. 잘 봤어. 어제 긴장을 많이 해서. 자, 긴장했나봐요. 자, language에서 언어와 그 다음 종교가 왜 적도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냐면, 기본적으로 적도라는 건 특성이 기후지, 일반적으로는. 날씨 아니야. 날씨는 그날그날이고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죠. 그러니까 막 클리메이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왜 their frequency, 그들의 빈도가 also relate, 뭐랑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제 뭐가 나와요? ethnocentrism. 좀 말이 어렵다. ethnic이라는 얘기는 민족이거든요. centrism은 뭐야? 중심. 그럼 자민족 중심주의거든요. 요것도 이해 안 가요. 언어와 종교가 지금, 언어 종교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 것 같아? 종류가 많다는 얘기지. 그치? 다문화에서, 다종교에서 종교가 많아지고, 그리고 왜 그것이 자민족 중심주의랑 뭔 상관일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 그죠? 이거는. 잘 이해해야 돼. Answer to this question.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lies in the fact that the pathogen density. 이건 단어가 줬을 텐데, 안 줬나? pathogen? 병원균의 밀도가 더 높대요. 어디서? 트로픽. 열대 지역에서. 뭐보다? 온대나 냉대 기후보다. 당연하겠지만 습하도 따뜻하면 병원균이 많지 않아? 이야말로 전염병 같은 것도 훨씬 더 많고. 그치? 거기가 전염병이 많아. 오히려 온대 지방이나 냉대 지방은 전염병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추워서 못 돌아다녀요, 균이. 그치? 참고로, 그러면 온대 지역은 왜 안 생겨? 병균이 적어가? 온대가 제일 개발
그것도 있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날씨 온대란 얘기는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지. 그러면 얘네가 사계절을 더 버텨야 돼. 뭔 얘기 알겠지? 그래서 사계절을 다 버티면서 사는 생물체들을 좀 억세고 적응력이 뛰어나요. 뭐 우리나라 가물치나 그런 친구도 외국에 가서 장난 아니라며 보면은 다람쥐라든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독종들이 많아. 이 온대 지역에 사는 것들이 독종이 좀 많아요. 그래서 독해요 사람들이. 봅시다. 왜냐면 사계절을 다 견뎌야 되니까. 우리는 추운 것도 견뎌야 되고 따뜻한 것도 견뎌야지 않아? 근데 특정 지역은 추운 것만 견디면 되고 따뜻한 것 견디면 되거든. 근데 우린 다 견뎌야 돼요. 그런 게 있대. 좋은 건 나쁜 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더 빡세지. 그러니까 면역 세계가 더 빡세지.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랬어, 이랬죠. 근데 더 이해가는 건 이게 언어가 많은 거랑 뭔 상관이야? 이게 자민족 중심주의랑 뭔 상관이야? 글이 따로 놀죠. 이걸 나중에 묶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 중심 묶이는 그 핵심 소리가 있겠지. 그게 그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죠. When you live in Sweden, 예시를 쭉 들어보자. 스웨덴에 살면 지금 찬스가 거기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굳이 바꾸면 it is more likely that이야. 굳이 얘기하려면 이렇게. Any groups within 500. 자, 500마일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has been exposed. 노출된대요. 뭐야? 똑같은 병원균에서. 500마일 안에 있다는 얘기. 500마일 안에 어떤 집단도 소수의, 극히 소수, few니까 여기서는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럼 아마 스웨덴을 예시한 거는 온대나 냉대 지역을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그럼 여전히 기후죠. 기후와 병원균, 기후와 다종교, 자문화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얘를 어떻게 묶을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거 노출된 거니까 PP고 예전부터 계속이지. 그러면 has been exposed. 원래 시험 문제 expose만 주면 이건 쓸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기본이야. 뒤에 가보자. 반대로 어때요? 자, 그럼 물어보자. 반대 얘기하니까 이제 어느 지역 얘기해야 돼? 적도 지역. 그렇지. In Constitution, when you live in the Congo, 네가 콩고에서 살아. 그럼 the group of the other side, 다른 지금 그 계곡의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will have been exposed to a pathogen with which you had no prior contact. 뭐냐? 어떠한 여기서 그 전에 접촉해 본 적이 없는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말 이해가요? 사실은 그래, 아까 도시 얘기 잘했어. 사람이 밀집하잖아. 그럼 병균을 다 비슷하게 갖고 지내요.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도시는 전염병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지? 한번 퍼지면 다 퍼지지. 밀도가 높아서 도심 지역들은. 걸리는 것만 걸려요. 맞아. 걸리는 것만 걸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를 공유하는 거야? 병원균을 공유하죠. 잠깐만, 내가 지금 공유란 말을 했지, 그지? 이거 쉐어가 그냥 나올 수 있지. 그걸 확장시켜봐. 병원균을 공유하면 언어나 종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확장을 하면. 이 공유란 개념이 핵심이야. 잘 끄집어냈어. 자, 봐. 이런 이유로 잘 봐야 돼요. Human in the tropic.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learned that 뭘 배우냐면 when they interact with other group, 다른 그룹과 이렇게 교류를 할 때 잘 봐야 돼. 아플 경향이 있어. 이 말 이해가? 새로운 교육. 그렇지. 너희도 알지만 그 남미 수십만 명을 스페인 700명이 정복한 가장 큰 건 병균이었죠.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걸 대륙의 병을, 유럽 병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다 죽어 나가는 거야. 그냥 말대로. 뭔지 알겠죠? 이런 거야. 그래서 they would start. 이게 중요하지. 그게 뭔데? 그걸 하는 것을 멈췄을지도 모른대요. 그러면은 그게 뭔데? 이 it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게 뭐야? 핵심인데. 인터랙션이야. 즉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보면
적도 지방에서는 서로 다른 병원균을 가지고 있지. 다양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을 만났다가 우리 부족에 몰살해 줄 수 있거든. 그럼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류의 정반대. 뭐 하는 게 더 좋아? isolate. 쇄국 비슷한 거. isolate. 가고 나누는 거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고립한 거야. 그래서 그럼 자발적으로 고립한 거를 사상으로 들어가면 누구 중심으로? 자문화 중심, 자기 민족 중심. 왜 아까 센트리라이즈 나온 거 알겠지?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크게 뭐랑 묶어야 돼? 병원균하고 묶어야 돼. 이게 이해 가볼게요. In a pre-science world, 이게 중요해. 지금이야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 옛날은 다 비과학적, 과학적 이던 시대지. 과학의 이전 과학 시대에선 당연히 이게 논리적이야. 뭐냐? Blame their neighbors. 그들의 이웃을 질병의 원인으로 비판하는 거. Blame A for B거든. 탓을 돌리다. 즉, 너 왜 아파? 이웃 때문에 아파. 그게 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 당시는?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냐 싫어하냐? 싫어하지. 교류가 덜 일어나. 그럼 교류가 덜 일어나면 각자만의 고유한 게 생기겠지. 그게 언어든 아니면 그게 그렇지 종교든. 그래서 dislike and fear. 그렇죠. 불신과 혐오와 공포가 이웃으로 하여금 떨어뜨린 상태로 만든대요. 분리된 상태로 만든대. 그래서 once you don't interact them, others, 다른 사람과 일단 이렇게 교류하지 않기 시작하면 언어와 종교는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지. 즉 자기만의 고유한, 독특한. 뭐야 왜 움직였어? 고유한, 독특한. 그래서 distinctive, distinguished.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유한 특정한 게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확인하면